자,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문제집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집요. 자, 문제집은 100 자, 190페이지죠. 190페이지. 자, 190페이지 보시면 문제 7번, 8번 보겠습니다. 7번, 8번. 7번. 다음은 이 재료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틀린 것. 자, 그러면 고정이자와 변동이자 묻습니다. 1번 변동이자 이론. 대출기간이 인플레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 대출자가 주로 선호한다. 그대로 맞는 말이죠. 옵니다. 2번 변동금리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의 변동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신속히 전가되겠죠. 그대로 맞는 말이고요. 3번 자, 지속적으로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요. 자, 은행은 고정금리가 유리하죠. 내려가도 고정된 이자를 받게 되면 고정금리가 유리하고, 반면에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차입자는요 오히려 변동금리가 훨씬 더 유리하죠. 맞는 말입니다. 4번 대출일을 기준으로 볼 때, 즉 대출 초기를 말해요.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고정이자가 변동보다 높다. 고정금리가 높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4번요. 고정이자율 방식에서 자, 계약이자가 저당이자죠. 저당이자보다 시장이자가 높으면 틀렸죠. 낮을 때. 시장이자가 낮을 때 차입자는 조기상환하게 됩니다. 시장이자가 낮을 때 조기상환이죠. 틀린 답 5번입니다. 그래서 7번 문제도 지문들이 전부가 잘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8번요. 주택담보대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변동이자를 적용할 경우에 자, 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부담한다. 변동이자를 적용하면 인플레만큼 금리가 올라가죠. 이때 부담은요 은행이 아니고 차입자죠. 차입자가 인플레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틀렸죠? X. 2번 대출 시점 기준이면 즉 대출 초기죠. 초기에는요 변동이자보다 고정이자가 높죠. 더 낮다 틀리고 고정이자가 높다 틀렸습니다. 3번 LTV가 높대요. 자, 융자비율이 높거나 대출이 길어질수록 이자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낮아진다 틀렸고 이자율은 높아집니다. X. 다음에 4번 연간 이자율이 동일한 1년 만기 대출에서 은행 대출사는요 연말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보다 기간 중에 4번 나눠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자, 맞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은행은요, 자, 연말에 이자를 한 번 받는 것보다도 이 분기마다, 자, 분기마다 이자 받게 되면요, 이자에서 이자가 계속 붙잖아요. 그래서 자, 나누어서 받는 것이 유효 이자가 높아지면서 이자가 많습니다. 정답 4번. 정답 4번입니다. 5번. 코픽스 금리가 상승하면 얘가 바로 기준금리죠. 따라서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는 하락한다 아니고 그만큼 높아지겠죠. 상승한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번 문제도 지문 전부가 우리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옳은 것은 정답 4번이죠. 다음 페이지 봅니다. 다음 페이지 11번 볼게요. 11번. 이절과 관계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요. 명목 이자가 같다고 하더라도 이자의 단위기간이 짧을수록 요거죠. 짧을수록 이자가 붙으니까 이자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간말에 한 번 받는 것보다도 짧을수록 나눠 받을수록 유효이자가 높아지면서 이자가 많아집니다. 맞는 말입니다. 옵니다. 2번요. 변동금리에서 차이제 신용도는 가상금리 맞죠? 그래서 신용도의 연체 실적은 가상금리에 영향을 준다? 맞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콜금리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준다? 그대로 맞습니다. 옵니다. 4번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보다 작다. 자, 3번은 무슨 말이죠? 3번요. 3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명목이죠. 이꼴 실질이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이 고정금리, 변동금리 두 개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 가니까 고정금리도 있고 변동금리도 있더라. 은행에서 다루는 모든 금리는 바로 명목이자입니다. 명목이자. 은행의 모든 이자가 명목이자다. 명목이자. 명목이자예요. 명목이자 이꼴 실질이자 플러스 인플레다. 그러니까 결국 명목이자는 실질이자에다가 뭐가 포함되었다? 인플레이션율. 인플레가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은행 가니까 이자율이 4%다. 자, 은행의 4%가 전부 다 명목이자예요. 명목이자. 무슨 말이죠? 인플레가 포함된 거야.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자, 인플레가 1%라면 1%. 1%라면 실질이자는 인플레 뺀 거죠. 실제는 몇 프로? 나머지 3%입니다. 다시 명목이자가 4%다. 똑같은 4%인데요. 인플레가 물가가 자꾸 올라가서 인플레가 3%. 그럼 이제 실질이자가 얼마입니까?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반영된 게 무슨 이자? 명목이자. 명목이자는요, 인플레가 반영이 되었다.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는 뭡니까? 인플레가 반영 안 된 거, 인플레가 반영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게 되면 명목이자는 인플레가 반영이 되었다. 합치니까 명목이자는 인플레가 반영이 되었다. 민법에서 명인방법 기억나시죠? 명인방법에서 명인방법 하게 되면요. 어떻게? 명목이자는 인플레가 포함된 거예요. 그럼 결국 이렇게 보니까 답이 나왔지. 결국 자, 명목이자는 인플레가 반영되기 때문에 실질이자는 결국 인플레만큼 명목보다 작잖아.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문장이 몇 번? 3번입니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실질금리는 명목금리보다 작다. 인플레만큼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따라서 맞는 말입니다. 4번요. 4번. 변동금리의 금리 상한 약정이 정해지면 상한 약정은요. 어느 상한선 끊어놓고 더 이상 못 올리거든요. 그러면 더 못 올려받습니다. 이자를 더 이상 못 올려받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이면 자율적에 정가시킨 것을 그만큼 완화시킨다. 자, 더 이상 못 올려받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내면 되겠죠. 자율적 정가를 완화시킨다. 맞습니다. 다음에 5번요. 5번. 변동이자에서 기준금리는 계약기간에 고정되어 있다. 아닙니다. 기준금리는 변동이 돼요. 언제마다, 한 달마다. 여러분들 그 경제 뉴스를 보든지 신문 보게 되면요. 항상 매월마다 기준금리가 바뀌잖아요. 바뀝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주 매주 매월 2주차 목요일마다 금리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매월마다 바뀐다. 그래서 계약기간 중 고정 틀렸고요. 변동이에요. 변동. 가상금리는요. 계약기간 중에서 얘는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주로 고정이 되었다. 바뀌었습니다. 기준금리가 변동이 되고요. 가상금리가 주로 고정이 되었다. 바뀌었습니다. 정답 5번 틀렸습니다. 12번. 자, 대출 상환 방식으로서 잘 연결된 것 묻습니다. 자, 초기의 부의 상환. 칠판 그림 보게 되면요. 초기의 부의 상환은 바로 최정식입니다. 따라서 기업부는 최정식 상환. 2번요. 니은번. 전체 저당 기간의 3분의 2가 경과되면 잔금비율이 50%가 되는데 바로 이거잖아요. 자, 예를 보게 되면요. 자, 전체 기간 중에서 이렇게 자, 기간의 3분의 2가 지나니까 3분의 2가 지나니까 원금의 반을 갚았죠. 원금의 반을 갚았다. 그래서 3분의 2가 지나서 잔금이 50%가 남았다면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원리금 균등상환. 다음에 D급번요. D급번은요.
자, 일정의 납부 후에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에 자, 저당 잔금이 가장 적게 된다. 10번 볼까요? 이렇게 봤을 때 만기 이전에 원리금 크기, 잔금 크기, 이자 크기. 잔금이 가장 작게 되는 것 원금긴도. 잔금이 가장 적게 되는 것 원금긴다. 그래서 잔금이 작다 원금긴도. 따라서 잔금이 가장 적게 되는 것 원금균등입니다. 기업부는 최정식 상한, 니은번은요 원리금 균등, 디귿번은 원금 균등이죠. 정답 2번. 정답 2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13번요. 13번. 저당 대출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과 2번은 이거예요. 1번, 2번 보게 되면 또 요거 묻거든요. 요거 보시면서 원리금 가장 큰 것 1등 최정식 원리금 원금, 잔액 큰 순서 최정식 원리금 원금, 이자 큰 순서 최정식 원리금 원금. 그럼 여기서 이자가 클수록 뭐지? 원리금도 커지겠네. 아, 원리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다 큰 순서가 바로 최정식 원리금 원금. 요거 묻는 게 1번, 2번. 지금 1번과 2번입니다. 자, 고정금리 방식에서 총 납부에 많은 순서 최정식 원리금 원금. 따라서 자, 단어 다 틀렸죠. 최정식 원리금 원금 요 순서가 돼요. 다음에 2번요. 2번. 자, 중도 상환 시에 미상한 원금이 많은 순서, 미상한 원금이 많은 순서도 마찬가지로 최정식 원리금 원금. 따라서 최정식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었죠. 최정식 다음에 원리금, 다음에 원금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었습니다. 최정식 원리금 원금이에요. 3번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전체 기간 중에서 이자 상한은 자, 원금 균등 방식이 원리금 방식보다 적다. 볼까요? 이자. 자, 이자 묻게 되면 원금 균등은요, 이자가 여기서부터 점점 작아집니다. 일정하게. 원리금 균등은요, 엄청나게 많다가 계속 많아지다가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이자가 많은 것은요, 원리금이 더 많잖아요. 이자가 많은 것은 원리금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은 자, 원금 균등 방식이 원리금보다 적다. 맞죠? 정답 3번입니다. 정답 3번. 4번요. 고정이자에서 시장 이자율이 저당 이자보다 높을 때가 아니고 낮을 때 차입자는 조기상한이죠. 틀렸습니다. 5번요.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초기에는요. 자, 변동이자가 높다 아니고 고정이자가 높다. 그죠? 고정이자가 높다.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3번. 다음에 14번요. 자, 불어사 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1번 보게 되면요.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보다 초기에 크다. 자, 이거 묻죠? 초기에. 그래서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보다 초기에 크다. 맞네요? 옵니다. 다음에 자,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보다도 대출 원금 해소가 빠르다. 자, 원금 균등은요, 처음에 원금을 많이 회수하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은 원금을 적게 회수하죠. 그래서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대출 원금을 많이 회수한다. 회수가 빠르다. 맞습니다. 다음에 3번요. 원리금 균등은 최정식 상한보다 원금 회수가 빠르다. 그러니까 이제 자, 최정식은요, 처음부터 마이너스죠. 부의 상한이기 때문에 원리금 균등이 훨씬 더 원금수가 빠르다. 맞는 말입니다. 5가 되고요. 4번 원금 균등 방식에서 첫 번째 그림이죠. 그림에서 매기간 원리금은 일정하다. 원리금은요, 체감하죠. 매기간 원리금은요, 점점 감소한다. 체감식이죠. 그래서 일정 틀리고 감소한다. 틀린 답 4번입니다. 4번요. 최정식 상한은 초기 상한은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초기는 은행은 손해본다. 부의 상한이 되면서 저당 잔금이 원보다 많을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부의 상한 맞습니다. 틀린 답 4번입니다. 문제 15번 보기 15번 보게 되면
원금균등에서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미상한 대출 잔액이다. 자, 중상하면 좀 후기를 말하죠. 여기서 대출 잔액은요. 잔액 큰 순서 최정식 원리금 원금. 원금이 작잖아요. 잔액이 가장 작다. 요 문장이 1번이죠. 원금균등은 자 중도 상환한다면 잔액은요. 원리금 균등보다 더 적다. 맞네요. 원리금보다 적다. 옳은 질문입니다. 2번요. 최정식 상환은 차이자의 초기 상환 부담을 경감시킨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3번요. 원리금 균등 요 그림이죠. 원리금 균등은 대출기간 중에서 매월 지급하는 원리금 중에서 원금은 점점 원금은 증가한다. 맞죠? 따라서 옵니다. 4번요. 원금 균등 나왔죠? 첫 번째 그림. 원금 균등은요. 후기로 갈수록 원리금을 체감한다. 원리금은 체감한다. 그대로 맞는 말입니다. 옵니다. (3번요) 대출기간 중 이자 납부 총액은요. 이자 납부 총액. 이자가 가장 많은 게 뭡니까? 바로 최정식 원리금 원금. 이자 큰 순서죠. 최정식 원리금 원금. 따라서 이자 납부 총액은요.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많다. 바뀌었죠.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이자가 많습니다. 앞뒤가 바뀌었죠. 틀린 답 3번입니다. 이어서 16번. 저당 상환방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초기에 부외 상환이 초래하는 것은요. 원금 균등이 아니고 요거죠. 최정식 상환이죠. 틀렸고. 2번요.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 균등 상환은 둘 다 처음에 이자 납부는 동일하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원리금 균등이건 원금 균등이건 둘 다 처음에는요. 보통 우리가 이자하게 되면 이자요. 이자 지급분은 어떻게 구합니까? 저당 잔금. 이자는요. 이자 지급. 얘는 저당 잔금에다가 곱하기 이자입니다. 이러면요. 매기간 이자 지급액이 납니다. 이자 지급. 그러면 이제 2번 질문은요. 처음에는 둘 다 갚은 게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얘가 바로 갚은 게 없으니까 저당 잔금이 뭐가 된다? 저당 원금이 되거든요. 둘 다 갚은 게 없으니까 저당 원금에다가 이자 곱하게 되면 이자는 똑같아지거든요. 같아진다. 맞습니다. 정답 1번. 정답 2번이죠. 옳은 것은 2번. 3번요. 자, 점정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은 상환기간이 지날수록 일정에 감소한다. 자, 원리금이 일정에 감소하는 것은 뭐가 되죠? 원금 균등이죠. 원금 균등. 점정 상환 틀리고 원금 균등입니다. 4번요. 4번도요. 요 문장이 거의 비슷한 문장이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질문 봅니다. 잔금 비율은요. 연금의 내각에서 대출기간, 대출 이자율, 저당 대부 등의 함수이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잔금 비율은 제가 암기를 시키드렸죠. 잔금 비율. 자, 잔금 비율은요. 잔금은 무조건 뭐죠? 연금의 현가계수. 또 연금의 현가계수. 분모는 전기간. 분자는 남은 기간. 자, 공식 기억나시죠? 얘가 바로 잔금비율입니다. 요거 보시면서 이제 지금 보시면 돼요. 지금 보게 되면. 자, 4번 질문. 잔금비율은 연금의 내가 틀렸지. 연금의 현가입니다. 연금의 현가계수 틀렸죠. 대출기간요. 전기간, 대출기간 나오지. 대출기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대출 이자율. 여기서 이들이 반영됩니다. 반영이 되고요. 여기다가 대출금은 없잖아. 저당 대부분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저당 대부도 관계가 없다. 저당 대부도 틀렸습니다. 두 개가 틀렸죠. 연금의 내각계수가 아니고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 대부액은 금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당 대부액도 관계가 없다. X. 틀렸습니다. 5번요. 가격 수준 초중 저당은 인플레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자를 수행한다. 이자를 아니고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저당 잔금에서 저당 잔금을 조정하죠. 얘도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정답 2번. 2번입니다. 자, 2장 넘어가죠. 2장 넘어가서 문제 19번. 19번 보겠습니다. 19번 보시면 대출 상환 방식의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옳은 것. 옳은 것. 기억번. 상환 첫 해. 초기죠. 첫 해. 첫 해에 원리금은 원금균등이 원리금보다 크다. 원금균등이 원리금균등보다 크다. 맞죠? 옵니다. 니은번요.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이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많이 내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래소득이 앞으로 이제 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죠. 미래소득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하다. 맞는 말입니다. 옵니다. 디귿번. 원금균등 상환 방식 경우에 요 그림이죠. 원금균등의 경우에 매기 산한 원리금은 점점 감소하죠. 점점 증가 틀렸고 감소합니다. 다음에 리얼번요. 원금균등 방식 원리금균등 두 번째 그림이죠. 원리금균등은요. 매기 산한 원금은요. 점점 증가하죠. 원금은 일정하다 되고 원금은 점점 증가합니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요. 기억번과 니은번이죠. 정답 1번. 다음에 문제 21번입니다. 21번. 대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원리금 균등 두 번째 그림. 원리금 균등은요. 매기 산한 원금은 감소한다. 원금은 증가하죠. 감소 틀리고 증가합니다. X. 2번요. 원금 균등은 첫 번째 그림. 원금 균등은요. 매기산 원리금은 동일 아니지. 원리금은 감소하지. 원리금은 감소합니다. 틀렸고. 3번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경우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금의 가중 평균 상이 더 짧다. 자, 이 문장이 어려운데요. 자, 다시 가중 평균 상환 기간. 얘가 똑같은 말로 회수기간이에요. 회수기간. 자, 이것이 이제 순서 보게 되면요. 가장 짧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최정식. 가장 짧은 것이 최정식이고 좀 더 긴 것이 바로 원금균등입니다. 가장 짧은 것이 원금균등. 자, 여기가 가장 짧은 것이 원금균등 상환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가 원리금 균등 상환이고요. 원금 균등. 다음에 원리금 균등. 다음에 긴 것은요. 최정식 상환입니다. 최정식 상환. 가장 긴 것은요. 자,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자, 해서 이 문장이 가끔 묻더라고요. 그래서 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것, 원금균등, 조금 더 긴 것이 원리금균등, 좀 더 긴 것 최정식, 가장 긴 것은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요 질문 묻는 것이 바로 3번이죠. 3번. 3번 보시면요. 원금균등 방식은 원리금균등보다 자, 회수기간은 자, 더 짧다. 이거 짧죠? 짧다. 정답 몇 번? 정답 3번입니다. 정답 3번. 3번이 되겠고요. 4번 질문. 최정식 상환은 장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니죠. 장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층이죠. 차이짝에 적합하다. 그래서 소득이 줄어든다. 틀렸습니다. 소득이 증가. 틀린 질문이고. 5번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은요. 뭡니까? 만기 일시. 만기 원금을 다 갚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이자만 받잖아요. 그래서 만기 일시는 계속 이자만 받기 때문에 가장 이자가 많습니다. 원금 균등에 비해서는 대출 금리기간의 이자 수입은 가장 커요. 수입은 늘어난다. 틀렸습니다. 자, 정답 3번이 옳은 질문. 자, 다음에 22번이요. 22번 봅니다.
22번 보게 되면 자, 대조적인 동의를 할 때 뭘 묻죠? 요것도 묻네. 가중 평균 상환기간. 예, 순서 묻죠. 짧은 것부터 긴 거 순서 묻습니다. 따라서 회수기간 순서 물어요. 가장 짧은 것 원근균 등, 조금 더 긴 것 원리건균 등, 좀 더 긴 것 최정식, 가장 긴 것 만기상환입니다. 따라서 자 볼까요? 원근균 등 기억부 가장 짧잖아요. 다음에 원리균 등 니은번입니다. 만기상환 디귿번입니까? 디귿번. 정답, 기억, 니은, 디귿 순서. 정답 1번. 정답 1번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에 23번하고 24번. 자, 23번, 24번입니다. 23번은요. X 하세요. X. 문제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요. 23번은 자, 32 기출문제인데 박스 있죠, 박스. 자, 이 박스 보게 되면 박스 자료가 엉터리입니다. 박스 자료가 기억, 니은, 디귿, 원근균 등, 네모, 원리균 등 이거 자료 아니거든요. 아니고 여기다가 대출금리부터 해서 뭐 대출기간, 저랑상수에서 자료가 너댓 개 나와야 됩니다. 쭉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오류입니다. 자료 오류. 오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X. 그래서 오류가 났습니다. X 버리시고요. 비슷한 문제가 24번. 24번. 비슷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박스 보게 되면 지금 항목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나오죠. 이런 자료가 23번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23번도 마찬가지고 24번. 자, 24번 문제에다가 상 적어요. 상. 이런 문제가요. 상급 문제. 상급 문제는요. 뭘 말하죠? 푸는데 최소한 5분, 10분 더 걸리거든요. 그래도 풀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자, 지금 푼다고 해서 여러분이 시험장에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제가 애서 5분, 10분 들어가면서 설명 다 하게 되면요. 어차피 나와도 여러분이 안 풀어. 이 문제는요. 아예 여러분들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시험장 가도 스킵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스킵하겠습니다. 참고로 자, 이런 이제 이거잖아요. 계산 문제가 원근균 등 계산 문제. 원리균 등 계산 문제. 그러니까 지금 23번, 24번이 이 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요. 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3년 뒤 구하고 5년 뒤 구하고 이런 문제는요.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공식을 자꾸 대입하면서 막 응용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한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일단 원칙은 스킵입니다. 시간 넘치면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계산 특강 등도 참고하시고 시험은 풀고 어려우면요. 스킵이 되게 어려워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스킵하되 얘는 스킵하더라도 요거 있죠. 1번, 2번 대출금 구하고 3번, 4번 대출금 구하고 이런 문제는요. 숫자만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 문제 아시겠죠? 이런 거는 풀고 부수에 득점하시고 이런 거는요. 건너뛰고 그래서 건너뛰는 것도 3년 뒤 묻고 5년 뒤 묻고 한 개, 두 개 막 복잡하게 묻게 되면 건너뛰는 게 좋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 패스합니다. 자 그러면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204페이지 자 28번, 29번은 풀었잖아. 28번, 29번 계산 문제 풀었습니다. 풀었고요. 자 여기까지가 저당 대출제도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자 모두 풀었으니까 이제는 요약집 보시면서 저당 유동화 예, 요 파트 먼저 요약집을 정리하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약집 봅니다. 요약집. 자 요약집 보시면 요약집 140페이지 140페이지 폈습니까? 자 요약집 140페이지 보시면 차트 2장 부동산 정권. 그러면 140페이지는 저는 버릴게요. 자, 시험과 아주 약한 부분이니까 자, 안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패스하고요. 141페이지 맨 밑에 네모 2번 있죠? 주택 저당 유동화. 여기다가 별표 3개. 크게 한 문제 나옵니다. 집중합니다.
그럼 한 장 넘어가요. 142페이지. 142페이지 보시면 목차 2번이 있죠. 저당 채권 유동화의 효과. 동하면 1번, 2번, 3번, 4번인데 1번은요.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자, 1번 체크합니다. 두 번째 줄부터 밑줄 하세요. 금융기관들은 한정된 지원으로 한정 동그라미. 한정된 지원으로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에게 다수 동그라미에게 많은 자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한정과 다수를 바꾸니까 틀리면 바꿔볼까요? 금융은 많은 지원으로 한정된 수요자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아래 보니까 박스에 있죠. 참고 표시. MB에서 발행 효과. 표가 나옵니다. 자, 표가 4칸이죠. 첫 번째가 소비자, 다음에 금융기관, 다음에 투자자, 다음에 국가정책입니다. 다 필요 없고요. 우리 시험은요, 뭐만 집중적으로 묻더라. 두 번째, 금융기관. 금융기관은요, 항목 2개 있죠. 첫 번째, 장기간 묶여둔 채권의 유동화로 대출이 확대가 된다. 두 번째, 비하에서 비율이 제고된다. 그래서 이런 질문보다 더 잘 나오는 게 여백에다가 한 번 더 메모합니다. 아이고, 지울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기관에다가 여백에다 어떻게 메모하느냐 꼭 기억하세요. 금융기관은요, 유동화제도 활성화 발행 효과로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큼 유동성 위험은 감소가 돼요. 유동성 위험은 감소가 된다. 똑같은 말로 이꼴 유동성은 증가돼요. 유동성은 증가된다. 그래서 한 번은 유동성 위험을 물었다가 한 번은 유동성 집어넣었다가 막 섞어 묻거든요. 혼동하지 마세요. 유동성 위험은 감소가 되고 유동성은 증가된다. 꼭 기억하세요. 얘가 잘 나옵니다. 다음에 자, 별도로 여백이 많죠. 자, 표 밑에 여백에다가 유동화의 전제 조건입니다. 유동화 전제 조건. 얘도 빠져 있더라고요. 전제 조건. 유동화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1차 시장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다음에 2차 시장 금리예요. 얘가 다른 말로 MB에서 수익률이죠. MB에서 수익률 또는 MB에서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얘도 출제가 자주 되었습니다. 이 세 단을 한꺼번에 묻는 게 아니고 두 개 나눠서 뭐래요? 이렇게. 1차 금리가 높고 2차 금리가 낮다. 요거 하고요. 다음에는 또 요렇게. 요렇게. 따라서 MB에서 기대 수익률이 요거 수익보다 커야 되는, 항상 요거는요, 요거는 작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메모하시고요. 자, 이제 142페이지 3번 목차 저당 시장 구조. 자, 1번 1차 저당 시장은요.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1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수요자 밑줄, 수요자. 다음에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밑줄. 그러니까 수요자와 금융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1차 시장이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주로 주택담보대출시장이죠. 그리고 2번 넘어갑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2차 저당 시장은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저당 대출기관 밑줄. 금융기관이죠. 다음에 다른 기관 투자 사이에서 투자자 밑줄.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투자가 나왔다면 요 사이에서 사고 팔더라. 얘가 바로 2차 시장입니다. 따라서 2차 시장은요. 동그라미 4번과 5번을 각각 모두 밑줄하세요. 4번 밑줄합니다. 2차 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은 원래 차입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5번도 밑줄하세요. 2차 시장은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까지 보시고요. 4번 내려가요. 주택 저당 정권 괄호 MBS.
한 장 넘어갑니다. 한 장 넘어갔더니 그리고 3번에 있죠. 주택저당증권 MBS의 종류. 그리고 3번 앞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 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MPTS, 동그라미 2번 MBB, 오른쪽 페이지 3번 MPTB, 4번 다계층 채권 CMO. 그리고 내려가니까 자, 큰 박스 비교표가 납니다. 얘도요. 이렇게 보면 좀 중구난방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체계를 암기를 시켜드렸거든요. 암기. 한 번 더 털만 잡아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종류를 보니까 처음에 MPT에서 이체증권입니다. 다음에 저당채권 MBB, 저당직불채권 MPTB, 다음에 다계층채권 CMO입니다. 네 가지.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저당채권의 소유권 누가 가지느냐. 두 번째, 원리금 수칙은 누가 가집니까? 원리금 수칙권. 세 번째, 자, 위험이죠. 위험부담. 어떤 위험? 조기상한 위험부담입니다. 조기상한 위험부담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같이 이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얘는 전부 다 암기되었죠. 그래서 MPT에서는 투투투 해서 저당권도 투자자, 원리금도 투자자, 위험부담 투자자, 투투투가 모두 가진다. 발 하면 틀린 말입니다. 자, MBB 암기했죠. 발이죠.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도 발행기간, 다음에 위험부담 발행기간, 발이 모두 가지고요. 다음에 MPTB나 CMO는요, 똑같다고 했죠. 발투투.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 투자자, 위험부담 투자자. 똑같이 발투투가 됩니다. 암기했잖아요. 해서 투를 발로, 발을 투로 하나만 싹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초과담보죠. 자, 초과담보는요, 특히 MBB는 초과담보가 필요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꼭 기가지고요. 초과담보는 확보가 필요하다. 나머지는 별로예요. 따라서 얘는 필요가 없다. 얘는 필요하다. O가 되고요. 얘는 필요한데 얘보다 작은 중간 크기로 인정된다. 거의 안 나옵니다. 자, 왜 필요 없을까요? MPD면 X 필요가 없다. 어떨 때? 얘는 저당총액하고요. 자, MB에서 발행액이죠. 발행액. 발행액을 비교하면요. 똑같아. 이꼴. 똑같아. 이꼴. 그러니까 숫자 넣어볼까요? 저당 총액이 100억인데 발행금이 또 100억이다. 100억 똑같잖아요. 초과반이 전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자, MPTS가 되고요. 다음에 MBB는 두 가지를 비교하니까 저당 총액 그리고 발행액이다. 이때는요, 자, 이렇게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저당 총액이 100억인데 발행은 얼마? 70억. 많이 발행했다. 적게 발행했다. 적게 발행했지. 적게 발행하니까 초과분이 있잖아요. 초과분이 있다. 그래서 바로 투자에 바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담보를 확보하자. MBB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콜방어입니다. 자, 콜방어 되는 것은 MBB하고요. CMO는 자, 부분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럼 이제 얘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종류가 났다면요. 여기서 거의가 문제가 답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문제를 보시면 그대로 답이 모를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 마치겠고요. 한 장 넘어갑니다. 한 장 넘어갔더니 146페이지. 네모 3번 한주금요. 한주금은 여기까지 가볍게 보겠습니다. 한주금은요. 3번 업무, 3번 동그라미.
자, 업무가 아주 쉽게 나옵니다. 첫 줄, 단어 4개만 밑줄 하세요. 업무가 4가지. 자, 장기 모기지론 공급 밑줄. 얘가 바로 보금자리론이죠. 또 밑줄 하세요. 주택 신용 보증 업무 밑줄. 주택 관련 보증 업무. 다음에 주택연금 업무 밑줄. 주택연금 업무를 맡고요. 또 MB에서 발행, 저당 정권 MB에서 발행 밑줄. 요 4가지가 주된 업무, 주된 기능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가세요. 목차 4번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하게 되면요. 자, 얘는요. 33회 동안에 딸랑 한 번, 딱 한 번 나왔어요. 아주 약합니다. 약해요. 1번 신청 대상은요. 바로 민법상 성년이죠. 만 19세상입니다. 그리고 2번 대상주택은요. 자, 두 번째 줄 6억 초과 주택 재배. 자, 6억 삭제. 고쳐주세요. 6억. 자, 바꿔줍니다. 9억. 따라서 6억이 아닙니다. 9억 초과 주택은 재배됩니다. 얼마까지? 9억까지 가능하대. 9억까지. 자, 9억 이하가 됩니다. 그럼 3번요. 대출 한도는요. 일단 제목에다가 대출 한도 화살표 적어줍니다. 화살표. 고정금리 적어주고. 보금자리로는 바로 고정금리가 돼요. 자, 그리고 대출 한도는요. 1번 보게 되면 최대 3억. 큰일 납니다. 3억 아니에요. 바뀌었죠. 그죠? 3억이 아니고 최대 얼마? 5억입니다. 최대 5억입니다. 다음에 4번요. 대출 기간은요. 숫자 5개 있죠. 10, 15, 20, 30, 40년. 하나만 추가 50년 적어주고 50년. 그래서 자, 10년부터 50년까지 상품이 있습니다. 50년까지. 여기까지 체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5번 주택연금. 주택연금입니다. 자, 주택연금은요. 우리 시험은 33회 동안에 딱 4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빈도 높게 나온 건 아니죠. 아주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2번 내려가요. 가입 요건에서요. 또 가면 1번 가입 연령. 연령은요. 기업은 밑줄입니다. 부부 중에서 한 명이 만 55세 이상 밑줄. 2번 내려가요. 주택 보유수는 밑줄입니다. 부부 기준 9억 이하 주택 소유자. 자, 보험자료도 9억이고요. 그리고 주택연금도 9억이고요. 숫자가 쉽죠? 9억입니다. 다음에 3번 대상주택은요. 뽕하면 1번 보게 되면요. 부부 기준 공시가격이 밑줄 하세요. 9억 이하 주택 소유자. 9억 이하입니다.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밑줄. 지자체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 되겠고요. 또 2번도 밑줄 하세요.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은 제외가 돼요. 자, 4번요. 주거용 오피스들은 포함된다. 밑줄. 상업용은 포함 안 되는데요. 주거용 오피스들은 포함됩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바로 8번 합리적 상속이 있죠. 여기서는요.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보시면요. 공사 또는 금융기관은 이용자 사망해서요. 사망하게 되면요. 주택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회수하고 부족분이 발생하더라도 부족분은요. 상속인에게 청구 못해요.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청구 못한다도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로 9번 주택연금의 지급. 그럼 9번은요. 항목이 많죠. 4번 한 줄만 밑줄입니다. 주택연금은 별도의 조기 상환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이 언제든지 전액 또는 일부 정산이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요약집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지금부터 따로 문제집 봅니다. 문제집. 자, 문제집 보시면 이제 저당 유동화는요. 몇 페이지입니까? 206페이지죠. 문제집 206페이지. 206페이지입니다. 자, 1번 봅니다. 1번 동그라미 되어 있죠. 저당의 유동화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저당 유동화는 금융의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킨다. 맞는 말이죠. 유동성 위험은 감소시킨다. 유동성은 증가시킨다. 이렇게 자, 왔다리 갔다리 묻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2번 저당의 유동화는 침체된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의 왜곡을 방지한다. 맞는 말이죠.
3번 저당 유동화는 2차 시장이 일반적이다. 5가 되고요. 다음에 4번 일반적으로 2차 시장에서 발행된 상품은 주택 대주금리. 주택 대주금리가 이거죠. 1차 금리. 1차 주택 대주금리가 1차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2차는요. 1차보다 작다. 그래서 금리가 낮다. 맞습니다. 5번요. 부동산에 지분을 증권한 상품이 MBS다. MBS는요. 지분을 증권이 아니고 부동산에 채권이에요. 채권. 저당권의 채권. 저당 채권을 증권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지분이 아니고 채권. 저당 채권을 증권한 상품입니다. 틀렸습니다. 정답 5번. 한 장 넘어갑니다. 자, 문제 7번. 7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기출문제네요. 자, 이런 문제가 우리 시험의 레벨입니다. 1번 CMO는 다계층 채권이죠. 이는 트렌치별로 적용하는 이자율과 만기가 서로 다르다. 맞죠? 옵니다. 2번요. MBB는 초과담보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 나왔죠? 자, 잘 나옵니다. MBB는 초과담보를 인정한다고 했어요. 예. 무슨 말이죠? 발행이 많다, 적다, 적게 발행한다. 초과담보를 인정합니다. 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3번요. MPT에서는 한순간 뭘 떠올려? MPT에서는 투. 저당권은 투자자, 원리금도 투자자, 위험부담 투자, 투 돌립니다. 그래서 MPT에서는 조기상한 위험은 투, 맞죠? 위험은 투, 투자 부담한다, 맞죠? 옵니다. 4번요. 고정금리를 실행한 대출기간은 금리 상승시 조기상한 아니죠. 조기상한은요. 금리 하락시. 금리가 낮을 때죠. 금리 하락시 차입자의 조기상한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4번 틀렸습니다. 정답 4번. 다음 페이지 문제 9번입니다.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저당 담보증권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요. 이시증권 MPT에 사는 순간 뭐지? 투 돌리시고 투. 그래서 저당권 원리금은 투자자, 저당권 원리금은 투자 맞죠? 옵니다. 따라서 조상 위험도 투자 맞네요. 맞습니다. 자, 옳은 지문이고요. 2번 지문요.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MBB 하는 순간 뭐지? 발. 따라서 저당권 원리금은 발행자 맞죠? 저당권 원리금 발행자 맞습니다. 맞고 따라서 조기상한 위험도 발행기간 해서 위험도 발행기간 맞습니다. 5가 됩니다. 3번요. 3번. 이시증권 MPT에서는 자 지분형 MBS라고 한다. 맞습니다. 얘는요. 주택 저당 총액과 발행액이 동일하다. 나왔죠? MPT에서는요. 저당 총액과 발행이 동일하게 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초과담보가 필요 없다. 맞는 말입니다. 초과담보가 없다. 필요 없다. 4번요. MBB는 자 채권형 MBS인데 저당 총액보다 발행액이 적으므로 초과담보가 필요하다. 나왔죠? MBB는요. 저당 총액보다 발행액이 적으므로 적게 발행함으로써 초과담보가 필요하다. 맞죠? 옵니다. 5번 지문. MPTB는요, 뭐죠? 발투투. 돌리시고. 발행기간이 저당권 부여한다. 맞네요. 원리금 수취권을 가짐으로 조기상 위험은 발행기를 부여한다. 아니죠. 원리금은 투자가 가지기 때문에 투자자. 그 따라서 조기상 위험도 투자자. 그래서 조기상 위험은요, 틀렸고 투자자가 부담하죠. 투자가 부담합니다. 틀린 답 5번요. 5번 틀렸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10번. 계속 봅니다. 다계층 채권 CMO의 특성이다. 옳은 것은. 자, CMO는 뭐죠? 발투투.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은 투자자. 조기상 위험 부담 투자자. 1번 봅니다. 일반적으로 CMO의 조기상 위험은 발행기간 틀렸습니다. 조기상 위험은 뭐지? 투자자. 틀렸죠? X. 2번. 저당권은 발행기간. 맞죠? 다음에 원리금은 투자 맞죠? 다음에
보유함으로 MPT에서와 MBB의 혼합형이다. 혼합형 정권 맞습니다. O입니다. 정답 2번이 맞네요. 2번요. 3번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은 서로 동일하다. 트렌치마다 이자가 다르죠. 이자가 다르다. 틀렸습니다. 4번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트렌치만 있고 유동이자, 변동이자가 적용되는 트렌치는 없다. 트렌치별로 이자는요. 고정금리건 변동금리건 둘 다 가능하죠. 둘 다 가능하다. X 틀렸고요. 5번요. 장기 토지를 원하는 콜방어는 실현할 수가 있다. 그죠? 장기적으로 콜방어 된다. 그죠? 없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요. 정답 2번. 정답 2번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문제 볼까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한주금 있죠. 한주금은 따로 이제 체크된 건 없는데요. 참고로 이제 풀어봅니다. 그래서 13번하고 14번 봅니다. 13번. 한주금의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죠. 주택연금. 1번. 주택연금은요. 자, 언제든지 정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전액 일부 정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초기 보증료는 환급 안 된다. 맞습니다. O입니다. 2번요. 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요. 양도 압류 못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다음에 3번.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 복지주택은 포함된다가 아니고 제외되겠죠. 그래서 확정기간 방식에서는 노인 복지주택은 제외된다. 틀리다. 3번입니다. 3번 틀렸고요. 자, 5번도 지문이 잘 나옵니다. 5번 지문 볼까요?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연금의 원리금이 처분이 초과합니다. 초과하면 은행이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초과분은 상속인에게 상환을 청구 못한다고 했죠. 맞는 말입니다. 자, 정답, 옳은 정답,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죠. 문제 14번 봅니다. 자, 주택연금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연금은요, 소유자가 주택에 일진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대조받는다. 맞습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가입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 수령은 더 많아진다. 맞는 말입니다. 2번요. 주택연금은요, 고정금리 들었습니다. 변동금리. 주택연금은요,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틀린다. 2번입니다. 다음에 4번도 확인합니다. 담보주택 대상은요, 업무시설인 오피스는 제외가 되지만 두 번째 줄 주거목적인 오피스는 포함됩니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틀린 답 2번 틀었습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요. 자, 17번. 자, 17번 보시면 한주금의 역할로 틀린 것 아닌 것은요. 한주금은요. 2번 MB에서 발행하죠. 3번 MB에서 지급 보증 업무, 지급 보증을 하게 되고요. 4번 주택연금에 대한 보증 맞습니다. 5번 신용 관련 보증 업무 맞습니다. 모두가 맞는 말이고 1번 주택도시기금의 운영관리는 아니잖아요. 주택도시기금의 운영은요.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어요. 여기서 운영관리합니다. 따라서 한주금이 아니죠. 정답 1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1번. 자, 오늘 문제는요. 여기까지만 푸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8문제 있죠. 바로 실전 종합문제 해설 강의로 연결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문제풀이를 정리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